공정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류수정 사무관입니다. 공정위 40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건 두 번째 편으로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건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은 이번 시리즈가 처음이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건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결합과 김준희 사무관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기 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사건 사실 그 기업결합 신고서는 2019년도 12월 달에 접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20년도 4월 말쯤에 기업결합가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한다는 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었고요. 그때 배달의 민족의 가치가 5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결합가에 오기 한 1, 2주 전쯤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좌절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이벤트를 보면서 기업결합 심사 중인데 저렇게 수수료 개편을 과감하게 하는 것을 보니 그렇죠. 담당자들 참 골치기나 아프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기업결합가에 오게 되고 제가 그 사건 담당자가 되니까 그 모든 이제 관심들이 다 제 어깨에 제 손에 달린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결합건 심사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점이 뭐였어요? 그건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제 배달앱이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제조 산업이랑은 특성이 좀 다르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당시에도 이 결합 심사 중에 쿠팡이츠라는 그런 이제 배달앱 사업을 시작하면서 강남 등지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나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세계 최초 혹은 네. 국내 최초로 이제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다 보니까 양면 시장의 그 최초로 경제 분석들을 이제 각종 이제 경제 분석 기법들을 활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다 이제 동일하게 이 사건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음식점 측면의 그 수수료 인상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측면의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거 감소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쿠팡이츠도 있었고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진출을 해서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영인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워낙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의 아성이 상당했고 그 때문에 이제 우버이츠나 티몬이나 지마켓 등등의 크고 작은 사업자들이 이제 배달앱 사업에 진출했다 실패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도 약진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전국적인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사건 경쟁지에 대한 우려가 충분한 수준으로 완화될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할 수는 없었고 대신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요기요는 또 새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은 시장의 경쟁은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또 신규 사업자들은 경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조치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친자인 요기요를 버리고 배달의 민족을 입양하는 형국이다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결합회사 측의 반발은 없었나요? 네. 결합회사 측은 사실 초지일관 어떤 이제 조치가 있더라도 한 2년간의 수수료 동결 조치 등등 전문 용어로는 이제 행태적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행태적 조치를 원하고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막상 그 매각 조치가 담긴 심사 보고서를 발송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당황했었던 것 같고 또 언론 등등에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만약에 굉장히 무리한 조치라면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 인수를 포기하는 건 아닌가 상당히 염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의 하루 전날 이렇게 강하게 나오던 딜리버리 히어로도 그 행태적 조치의 기간이 뭐 장기화될 바에야 매각 조치를 수용하겠다. 그런 의견서를 보내왔었고 경쟁법적 관점에서나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있어서나 이게 수용 가능한 대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그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무관님 이 사건 심사하시면서 야근을 800시간을 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거 사실인가요? 그런 소문이 났었나요? 네, 어쨌든 이 건이 이제 플랫폼 기업 사건이다 보니까 자료를 굉장히 풍부하게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합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만도 6기가 정도 됐었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고 이제 검토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뭐 밤이건 주말이건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혼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 혼자만이 이 사건을 처리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담당자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렇게 그 공정위 40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 결합건이 선정돼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정위가 하는 일을 그리고 저희 기업 결합가가 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유튜브 이제 애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민한테 가장 이로운 방향이 뭔지 그런 걸 항상 고심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정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너무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